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이제 10장에 들어가겠습니다. 10장부터는 좀 난해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어, 게르과 같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알아야 될 내용이긴 하지만 그 심도가 너무 깊어요. 이걸 다 설명하자니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기도 하고 이해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버리기에는 문제가 한두 문제씩은 꼭 나와요.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앞으로 몰라야 되나? 아니에요. 그 음향에 대한 그 지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관련 내용을 알긴 알아야 돼요. 하지만 상급에서 3급 수준으로 하기에는 좀 난해 어려워요. 공부를 해야 되긴 하지만 어디부터 가야 될지 사실 모르고 약간 뭐랄까 시험에서도 약간 그 변별력을 주기 위한 문제처럼 약간 어렵게 나오기 때문에 합격할 뭐냐 이 문제를 맞힐 가능성이 적긴 해요. 그렇다고 해서 또 버리기에는 또 아까워요. 뭐 이런 것이 반복되는 것처럼 10장부터는 좀 난해하긴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얘기를 안 할 부분은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설명을 하자니 너무 또 길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10장부터에 있는 내용들은 대략적으로 약간 중요한 이야기거나 아니면은 음향적으로 음향 너무 깊지 않은 범위 내에서 개론적인 약간 설명 위주로 하려고 합니다. 물론 또 저희가 2급과 1급이 있긴 한데 그 3급 수준은 저희가 그 저희 영상 자체가 이제 3급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너무 더 그 약간 디테일한 부분은 2급과 1급 영역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3급 문제가 여기 안 나온다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한두 문제는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떤 용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 그 이해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너무 깊지 않은 범위 내에서 설명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빼먹는 게 있다 하더라도 그것들은 이제 설명하다 보면 그냥 그 명칭에 대한 이야기들이 너무 길어지는 부분도 있고 솔직히 저희 한계도 있어요. 이거에 대한 뭐 공학적인 부분까지 들어가다 보면 저도 그냥 이해하는 정도의 수준이지 이거를 뭐 배경까지 분석하고 설명하는 데에는 저도 또 나름 또 한계가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솔직히 요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예, 그걸 미리 말씀을 드리고 그 약간 좀 쉬운 부분으로 설명하다 보니까 약간 간략하게 나가는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음향기기에서 10장 1번 음향기기 레벨 운영 부분에서 음향 신호화 레벨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 일단은 그 저희가 이제 음향 장비 같은 경우들이 이제 전기로 이루어지긴 하는데 어쨌건 신호 자체가 직류랑 교류가 있죠. 근데 직류는 그 수치나 이런 것들을 계산하기 굉장히 편해요. 그냥 일정한 힘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10이라고 그러면 10이 10초 동안 발생된 거면 10 곱하기 10 하면 100 이게 되는데 교류 같은 경우 이게 소리가 커졌다가 작아졌다 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그 소리의 힘의 값을 계산하기 굉장히 어려운 거죠. 물론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있는 것도 있어서 이거를 뒤집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되긴 하는데 최대치와 최소치가 있고 평균값이 있고 흔히 RMS라고 하는 실효값이라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 기준을 어디로 둘 거냐에 대한 약간 애매모호한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뭐 그냥 평균치가 아니라 어쨌건 세고 뭐 이런 거 있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평균값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보통 이제 실효값 RMS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실효값을 주로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실제적으로 얘가 내는 실제 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이것은 마치 그건 거죠. 그 마라톤이라고 저희가 달리기라고 했을 때 마라토너 같은 경우는 단기간을 달리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달리고 그 달리기라고 했을 때 마라톤 같은 경우는 그 긴 거리를 달려야 되기 때문에 힘의 분배를 통해 가지고 물론 이분들도 뭐지 이분들은 일반인 이제 빨리 달리는 것보다 빠를 수도 있긴 해요. 어쨌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건 사람이 단거리를 뛸 때랑 마라톤처럼 장거리를 뛸 때의 약간 힘이 틀린 거죠. 단거리를 뛰는 것처럼 마라톤을 뛰게 되면은 그 뭐지 힘의 밸런스 자체가 안 맞는 것처럼요. 그래서 그 음향 같은 경우도 저희가 그때 전기 이야기할 때 저희가 에디슨이 저가 뭐지 뭐 하면서 결론적으로 저희가 이제 직류를 못 쓰게 되면서 교류를 쓰게 되면서 에너지나 이런 그 전기에 대해 약간 좀 뭐랄까 여러 가지 손해를 본다고 말씀드렸죠. 물론 그때 상황에서는 교류를 쓰는 게 맞았긴 했지만 저희가 직류를 썼으면 이런 계산을 안 했을 수도 있는데 저희가
교류를 쓰기 때문에 그 약간 그 전기적으로 약간 실효값을 약간 좀 따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그 파나 정형파나 구형파 이런 거에 따라서 뭐 최대값, 실효값, 평균값을 그 계산하는 방식이 틀리다. 그래서 사실 이것들을 다 외우기는 힘든 거죠. 근데 이런 게 대충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 교류를 기준으로 했을 때의 실효값으로 스피커의 출력이나 이런 것들이 계산이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요걸 떠나서 뭐가 있냐면은 이건 이제 약간 스피커 관련된 얘기이기도 한데 가끔 가다가 그런 경우가 있어요. 막 스피커 스펙이나 이런 것들을 그 잘 아는 사람은 사실은 여러 가 세부적으로 판단할 수가 있는데 잘 모르는 대상으로 예를 들어 스피커 300W라고 이렇게 표시했을 때 일반적으로 300W인데 그럼 300W 출력을 내는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가끔 중국산 스피커 같은 경우는 최대치 값을 적어 놓은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최대치 값이 300이다 하더라도 얘 그냥 평균값 RMS 값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150W인데 최대값을 해놓고 그 최대값이 그냥 이 스피커의 그냥 실력인 것처럼 표현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그 100kg를 들 수 있다고 했을 때 그냥 순간적으로 잠깐 100kg를 들 수는 있지만 제가 100kg를 들고 메고 1kg를 걸을 수는 없는 거예요. 힘이 들기 때문에. 근데 예를 들어서 뻔히 지금 여기서 예를 들어 1kg로 짐을 운반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보고 이제 너 그 몇 킬로를 들 수 있어라고 했을 때 내가 들 수 있는 최대치를 해가지고 저 100kg까지 들어봤어요라고 했을 때 그래? 라고 해서 100kg를 주면 제가 그걸 1kg를 이동을 못 하겠죠. 힘이 들어가지고 그런 거예요. 가끔 가다가 이제 그 저가형의 이런 것들은 약간 이 스펙을 약간 속입니다. 그래서 그 좋은 제품과 안 좋은 제품을 구분할 때는 좋은 제품은 최대한 스펙이 자세하게 표현했어요. 이게 RMS가 몇인지 이거 그, 그 결과값을 가지고 최대값이 몇이고 RMS가 몇이고 임피던스가 몇이고 이게 고음에서의 그 각이 몇 도고 저음은 약간 그 저음 쪽은 몇 도고 이게 에버리지가 얼마가 나오고 이런 것들에 대한 수치가 있는데 작은 것 약간 좀 싸구려 것들은 그런 것들을 혼란스럽게 하기 위해서 그 값을 약간 애매모호하게 표시하는 거죠. 약간 양아치 짓이죠. 예. 그런 것들 그래서 음향 전문가는 어떤 장비나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할 때 가끔 가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음향을 하게 되면 전문가라고 판단해 가지고 도와달라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을 거예요. 우리 교회 잠깐 와 가지고 장비 좀 봐줄래?라고 했을 때 그 장비들을 볼때 단순히 그 뭐지 거기에 보여지는 스펙 이런 걸로 판단할 게 아니라 세부 스펙들을 봐야 되는 거죠. 이게 RMS랑 최대값의 차이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 소리를 들어보고 이게 뻥 스펙인지 아닌 것도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소위 소믈리에나 전문가들은 그 어떤 제품을 봤을 때 그 스펙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이 제품에 대한 약간 본질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이게 음향이 됐건 어디가 됐건 전문가들은 그래요. 그냥 이 어떤 분야에 대해서 이게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지 진짜인지 뭐 이런 것들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 음향 장비도 보면 가끔 가다가 그 브랜드는 얘기 안 하는데 음향에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가성비예요. 가성비라는 말 자체로 모든 장비를 그 뭐랄까 좋게만 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뭐 가성비가 약간 있는 것도 있을 수가 있긴 한데 그냥 음향 장비는 기본적으로 좋은 게 좋습니다. 음질도 좋고 내구성도 좋고 근데 가끔 같은 가성비라는 기준으로 해서 싼 것들을 산 다음에 거기에서 높은 퀄리티를 요구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걸로 높은 퀄리티의 것들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막 그 뭐지 어느 커뮤니티 보면은 막 이거 가지고 막 이렇게 했는데 소리가 이상해요, 이상했는데 다 보다 보면은 특정 어떤 브랜드들이에요. 그래서 아 그분 입장에서는 그래도 그거에 약간 비싼 금액을 샀는데 왜 소리가 이거밖에 안 나오냐 이런 걸 따지는 분들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전문가들이 판단해야 되는 거죠. 이게 단순하게 그 가성비가 있다고 쓸 거랑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퀄리티를 필요한 곳에는 돈이 비싸더라도 어느 정도 그 이상의 퀄리티 있는 것들을 지불해야지만 이 소리가 나온다라는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을 전문가들이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찌 됐건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그 소리의 그 특징 자체가 파장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 파장이 갖고 있는 최대치만으로 계산을 하지 못한다라는 게 있다라는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요런 것들이 시험 문제에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하지만 시험 문제 나오면 잘 찍으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어 네 그래요. 차마 제가 뭐 공부하지 마세요라고 할 수는 없고요. DBU나 DBM이나 DBV 이게 어떤 거냐면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그냥 길이의 단위가 미터가 있고 야드가 있고 뭐 그 뭐지 뭐 센치가 있고 뭐 이런 것처럼 그냥 소리의 기준값이 다른 거예요. 아까 그 소리의 기준값을 최대치로 했을 때는 뭐가 나오고 시로값으로 0.77로 했을 때는 뭐가 나오고 이런 것처럼 그 소리 dB를 결정할 때 어떤 뭐 그 파레 하나하고 야드는 뭐 여러 가지 그 뭐지 길이의 기준을 잡은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소리의 기준값을 뭘로 했냐에 따라서 그냥 소리의 단위가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길이를 환산할 때도 어 예를 들어서 뭐 평수도 이제 평도 뭐 이렇게 하고 좀 제곱하는 거 할 때 예를 들어서 10인치라고 하면은 약 25cm 정도 되니까 1cm가 2.5cm 2.5 몇십 정도 되니까 약 그 10인치면은 센치로 환산하면 25cm쯤 되겠네요. 이렇게 환산하는 것처럼 몇 dBm이면 몇 dBU겠네요. 뭐 이런 식으로 이 숫자의 약간 좀 차이에 의해서 계산하는 게 틀리고 요거가 이쪽으로 환산이 된다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전압 1볼트로 했을 때 0dBV 기준이 있는 거고 dBU나 dBm 같은 경우는 0.77로 했을 때 0dBU가 되는 거죠. 그래서 0dBV는 dBU나 dBm으로 환산하게 되면 그냥 플러스 2dBU가 되는 거고 반대로 따지면 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6dBV는 몇 dBU입니까라고 하면은 마이너스 6은 마이너스 38dBU네요. 뭐 이런 식으로 약간 환산하는 거를 아느냐 모르는 거죠. 그러게요. 그냥 이런 거 좀 통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음향을 하다 보면은 가끔 가다가 통일이 됐으면 좋겠는데 뭐 처음에 하면서 여러 가지 나라들마다 따로 하다 보니까 뭐 만든 사람마다 따르다 보니까 이게 그 뭐랄까 기준점이 좀 다르긴 합니다. 그래서 아날로그 때는 어쨌건 요게 다르다. 어쨌건 근데 이 DB라는 것이 뭐 절대값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그 뭐 상대적인 약간 그 비율이기 때문에 애매합니다. 어쨌건 통일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각 그 기준점에 따라서 DBU도 있고 DBM이 있고 DBV도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뭐 시험 문제 자주 나온다면은 그런 거죠. 다음 중 이거에 대한 설명이 맞는 것은 하면서 DBV는 0dBV는 예를 들어서 0.77 전압이 0.775일 때 0dBV다 이런 거 이렇게 시험 문제 나와요. 다음 중 맞는 것에서 이건 틀린 거죠. 뭐 이런 식으로 다음 중 맞는 거 틀린 거 이렇게 할 때 그 자주 나오기도 하고 계산법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런 게 있다 정도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DBFS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다른 것들은 0 이상의 값으로 이렇게 뭐 수치를 표현하긴 해요. 이렇게 표현하긴 하는데 DBFS는 생긴 것 좀 다르게 생겼잖아요. 디지털 기준입니다. 디지털로 해서 0 DBFS가 최대치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좀 이상도 있지만 디지털은 0이 최대치다. 그리고 0 이상의 숫자가 없고 그 이하의 숫자로만 계산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요거는 이제 그래서 다른 믹서도 보면은 페이드 올리고 이런 것들은 0 이상도 가능하긴 하지만 레벨 메타 뜨는 건 보시다시피 0 이상이 없습니다. 하나만 더 보여드리면 여기서도 오른쪽에는 플러스 10까지 올릴 수가 DB 올릴 수 있지만 레벨 메타 같은 경우는 0이 최대치인 거죠. 그래서 디지털은 0이 최대치를 기준으로 한다. 아날로그랑 틀리다. 요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미터 같은 경우는 흔히 이제 VU 미터랑 이제 피크 미터라고 하기도 하고 뭐 LED 미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마디로 아날로그냐 크게는 아날로그냐 뭐 디지털 일 차이인 것 같아요. VU 미터 같은 경우는 뭐 사실은 요즘 장비에는 없죠. 뭐 아날로그 때만 썼던 장비이기도 하고 요즘 같은 경우도 녹음용 장비나 이제 아날로그 장비에는 이제 VU 미터가 있는데 디지털 같은 경우는 다 대부분 이렇게 LED 미터가 되어 있죠. 뭐 피크 미터라고 표현되어 있죠. 어쨌건 LED 미터로 되어 있죠. 두 개의 차이점이 뭐냐면은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로 바늘을 물리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그 평균치의 소리를 약간 뭐냐 알려주긴 하지만
순간 반응하는 거를 표현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바늘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순간적으로 소리가 이렇게 갔다가 다시 돌아왔다고 했을 때 순간 움직인 것들을 이게 표현을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약간 평균치적으로 움직이니까 대략적으로 움직이니까요. 대신 요거 같은 경우는 순간 올라갔다 내려오더라도 빛이다 보니까 순간 반응하는 것들을 바로바로 보여줄 수 있긴 합니다. 다만 이게 너무 빨리 움직이다 보니까 실제적인 느낌보다는 그냥 이게 막 들어오는구나, 크기가 얼만큼이구나 정도로 알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대부분 요즘 장비들은 이런 디지털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냥 요즘은 이걸 쓴다. 그래서 요게 책이 이제 그 최근에 개정되긴 했는데 옛날에도 그냥 이런 거였어요. 옛날에는 그냥 VU 미터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이제 뭐 이런 LED 미터의 장점과 단점 이렇게 비교하는 걸 많이 했는데 사실 요즘은 이제 VU 메타 자체를 구경하기가 좀 어려운 거죠. 다만 이제 시험 문제로도 나왔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이 가끔 녹음실이나 이런 게 가게 되면 VU 메타나 이런 것들을 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것들은 그 특징이 뭐다 정도는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 요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라우드니스 미터예요. 그 간략하게 설명을 한다면 뭐냐면 그냥 사람 귀에 듣는 기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V미터나 피크미터 이런 것들은 입력되는 신호에 대한 것들을 그 기계가 판단해 가지고 이게 뭐 몇 디 뭐냐 고음이냐 저음이냐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그냥 입력되는 소리에 대한 걸 했다면은 라우드니스 미터 같은 경우는 등청강 곡선에 의해서 저희가 이제 약간 좀 고음은 잘 듣고 저음은 잘 못 듣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반영을 해서 종합적으로 만든 그냥 레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어디에 쓰냐면은 영상을 이제 인터넷에 송출할 때 뭐 이런 그 방송할 때 이럴 때 많이 쓰는 거죠. 그래서 그 이전에 이제 이런 게 없게 되면 그냥 그 믹서에서 소리가 깨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냥 그 레벨 보면서 소리를 보내는데 그거는 어떤 경우는 잘 보세요. 사람 같은 경우에 고음은 잘 들리고 저음은 잘 상대 못 듣긴 하는데 기계는 저음이라 하더라도 음압이 높으면은 그러니까 dB가 높으면은 크게 반응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고음이라고 해도 고음은 약간 잘 들리는데 레벨이 작게 들어오면 작게 인식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듣는 거랑 이 레벨 뜨는 거에 약간 좀 그 이질감이 약간 좀 그 편차가 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반영한 게 라우드니스 미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디지털로 송출을 할 때 사람 귀에 잘 들릴 수 있게 그 레벨을 맞추는 거죠. 그래서 이게 너무 높으면은 소리가 물론 소리가 깨지 뭐 자체 약간 좀 컴포처럼 약간 좀 잡아주는 게 있긴 한데 어쨌건 소리가 너무 커진다 작아진다 작게 송출이 되고 있네 뭐 높게 송출이 되고 있네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뭐 저희도 장비가 있긴 한데 한번 기회가 되면은 이제 보여드리긴 할게요. 그래서 이런 걸로 해가지고 현재 송출되고 있는 그 오디오가 안정적으로 송출되고 있구나. 이게 사실은 왔다 갔다 하게 되면 편차가 있으면 사실은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소리가 작아졌다 커졌다 하기 때문에 듣기 약간 좀 불편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송출하는지에 대한 소리의 약간 모니터링이 요 장비고 라우드니스 미터는 사람 귀를 중심으로 해서 하는 거다라고 하는데 요게 또 그 제가 요즘 이 라우드니스 미터에 약간 좀 관심이 있어서 약간 좀 여러 가지 논문을 찾아보고 있는데 제가 관심 있었던 거는 이 라우드니스 미터를 좀 효율적으로 실시간 계산하는 방법이 있을까에 대한 약간 좀 연구 아닌 약간 좀 공부를 하고 있어요. 공부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약간 내린 약간 좀 결론 중에 하나는 이게 실시간으로 반영이 안 되고 약간 평균치 막 이런 것들을 얘 나름대로 약간 계산식이 있건 하거든요. 되게 좀 복잡한 계산식이 있는데 이게 약간 탄도 계산하는 것처럼 굉장히 좀 복잡하다 보니까 인간이 약간 계산하기에는 약간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약간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들어오는 소스를 얘의 알고리즘을 통해 가지고 계산을 해서 그냥 저희한테 보여줄 뿐이죠. 그래서 너희들은 우리가 계산하는 걸 보고 판단을 해라. 그래서 사람이 약간 계산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닌 약간 복잡한 알고리즘을 통해서 계산되고 있다. 그래서 요걸로 이제 수치를 하는데 요게 기준값이 이제 그 유튜브나 이런 데 보게 되면은 오른쪽 유튜브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 전문 통계 보면 가운데 보시게 되면 현재 지금 얘가 라우드니스 미터 값이 여기 3.6dB 나오거든요. 기준값보다 3.6 정도 높다라는 표시인 거예요. 근데 요 기준값이라는 게
유튜버가 됐건 다른 거가 됐건 그 여기서는 뭐 넷플릭스 유튜브 이런 식으로 송출되는 방송에 따라서 기존 라우드니스 미터 값이 좀 다르긴 합니다. 예. 요거 설명하다 보면 되게 약간 좀 난해하기 때문에 뭐 명확히 설명하기는 좀 애매모호하긴 한데 어쨌건 사람 귀에 듣는 소리를 약간 기준으로 하는 또 새로운 수치가 있다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라우드니스 미터는 그 유튜브나 이런 데 송출할 때 중요하기 때문에 관련된 장비나 관련된 지식이 좀 있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요 부분은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은 저희가 음향 장비 같은 것들이 제작이 될 때 그런 거예요. 저희도 지금 여기에 스피커가 잘 안 보이나? 잠시만요. 요런 저한테 이거 좀 잠깐 좀 영상이 좀 잘려가지고 저한테 일반 가정에서 쓰는 약간 뭐지 컴퓨터로 쓰는 약간 오디오가 있는 반면 지금 모니터 약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그 이런 모니터가 있는 반면 어떤 경우는 이제 저희 이쪽에 보시게 되면 영상이 안 나오지만 그 레코딩실에서 쓰는 저희 큰 모니터 스피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흔히 브릿지라고 하는 그냥 조그만 스피커랑 그 전문가용 그 모니터랑은 약간 결이 다른 거죠. 그래서 음향 장비도 만들어질 때 전문가용 장비랑 비전문가용 장비를 좀 그 출력을 따로 그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전문가 장비는 출력이 좀 센 거죠. 이게 왜 차이가 나냐면 저희가 음향 같은 거 하다 보면은 기본적으로 뭐 그 전문가용 예를 들어서 뭐 레코더나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소리를 재생받기도 하지만 간단하게 핸드폰이나 아니면은 그 뭐 노트북 이런 거에 소리를 받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전문가용 장비랑 비전문가 했을 때 똑같은 음원이라고 하더라도 전문가용 장비에서 받는 음원이 훨씬 더 소리가 센 거죠. 그래서 그냥 그게 있다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전문가용 장비의 출력 기준은 플러스 4dB라고 하고요. 어, 비전문가용 장비는 마이너스 10dB입니다. 그래서 dB랑 dB랑 틀리잖아요. 그래서 요 두 개의 차이가 이렇게 보게 되면은 어 뭐지? 차이가 14처럼 보이긴 하지만 이 기준값에 따라서 약 그 두 개의 차이가 약 12dB 정도 돼요. 뭐 11.7 몇 8인가 뭐 이렇게 되긴 하는데 그 어찌 됐건 약 12dB의 약간 차이가 있다. 그래서 비전문가용 장비랑 전문가용 장비랑 12dB 정도 차이가 있다라고 하시면 될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런 두 개의 장비가 있고 뭐 그 외에 이제 뭐 표준 운영 레벨 뭐 해가지고 이런 것들에 있어서 뭐 약간 수치 이런 거에 따라서 좀 틀리다. 이런 약간 표들이 있다라고 해서 나중에 이제 그거죠.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얘가 나가는 게 dB유냐 dBm이냐에 따라서 그 똑같은 숫자라도 예를 들어 똑같은 0dB라고 하더라도 dB유인지 dBv인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약간 좀 소리가 다를 수 있다. 그 표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라는 약간 그 뭐랄까 환산표? 그러니까 그 아까 미터에서 인치 약간 환산하는 것처럼 이런 거에 따른 이런 표가 있다 정도로만 생각하시고 기준치에 따라서 그 dB가 다르다. 두 개의 소리가 같은 0이라도 다르다라는 것 정도. 요 정도만 약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